안녕하십니까. 자, 또 자평진전 원본을 하겠습니다. 권이에요. 요게 참 곤란한 이제 설명이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양이 좀 많겠습니다. 좀 차분히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잡기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취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 잡기라는 건 진술충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술충미를 얘기하는데, 물론 꼭 진술충미만 있는 건 아니죠. 뭐예요? 생기에도 있죠. 자음묘만 빼고, 생지에도 있죠. 인신사에도 잡기가 섞여 있지만, 무토는 치지를 않아요. 대개 보면, 무임경 하면, 이게 이제, 신금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무토는 웬만하면 안 친다. 여기로 넘어왔기 때문에. 근데 진술충미월은 여기에 넘어온 걸 쳐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마지막 계절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미월 하면 뭐예요? 자, 미토면 우선 뭐가 이 속에 들었어요? 이거 내가 금세 순간적으로 이게 바로 정화가 여름의 끝이잖아요. 을, 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이 을은 또 정화를 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의 끝에서 뜨거운 여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기도 또 치고요. 그래서 진술충미월은 여기 중기 본기를 다 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자, 주로 진호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사고자 충기하라라고 해서 이 딱 때린다, 충돌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음 장에선 사고는 충하면 안 된다고 또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이 붕충이라고 그래서 본래 이게 이 진술이 충을 하면 뭐가 남는다? 토를 용신으로 할 때는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들어있는 용신을 쓸 때는 어렵다라는 걸 얘기하죠. 왜? 서로 극을 하니까요. 사고자예요. 충기야. 하이위지 잡기인가? 어째서 잡기라고 하는가? 그 소장자가 많기 때문이다. 용신이 한결같지 않으니 그런 위지 잡기라고 하는 것이다. 만약 진토에 본기는 무토가 저장되어 있는데 수고도 되고 을목에 여기도 되잖아요. 그래서 삼자 구유 모두 갖췄다. 하치영 어떻게 해서 취하면 될 것인고. 그러니 그런 것은 그러나 심히 쉽다라고 해요. 천간으로 투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지에서 회국을 이뤘으면 그 청한 것을 취하면 된다. 그러면 잡기라고 해도 이렇게 섞인 기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투간되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만약 간목의 진월생이면은 무토가 투출했으면 이건 편제격으로 치면 되고요. 계수가 투출했으면 정인격으로 하면 되고요. 을목이 투출했으면 월겁격으로 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세요. 이걸 투출한 거죠. 첫 번째 무토가 투출하면 제격으로 하고요. 계수가 투출하면 인수격으로 하고요. 을목이 투출했으면 월겁격으로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유회지 무엇이 뭐였다고 하는가? 만약 간목 진월생에서 신이나 자가 있으면 수가 인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자진 수국을 이루어서 이건 인수국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보이셨나요? 이제 보이나요? 너무 밑에서 말씀드렸나요? 이렇게 진월의 간목이라도 이렇게 신자진 수국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인수국이 된다. 인성국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 투출하면 하나를 쓸 것이요. 겸해서 투출하면 겸해서 쓸 것이요.
투출한 다음에 지지가 모이면 그것도 모인 대로 같이 쓰면 되는 것이니 합해서 유정자는 길하고 합해서 무정자는 불길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결론이 나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아니네요. 2번, 벌써 두 번째 했네요. 그러니까 투출한 것은 무엇이냐, 회는 무엇이냐, 모이는 건 무엇이냐 라는 거에서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 유정하냐 그러면 도대체 순하면서도 서로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다. 만약 또 간목이 진월생이에요. 진월생인데 개수가 투출했어요. 그런 인수인데 뭐 이렇게 지지로다가 회 어떻게 됐어요? 자, 회, 신, 자신이 모여서 국을 이루면 인수직격이 되면서 청하면서 부잡 섞이지 않았으니 이것이 바로 천간과 지지가 모였다는 것으로서 합해서 유정하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또 병화를 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하시네요. 자, 만약에 병화가 진월에 태어났다 하면, 그런데 천간으로 개수가 투출했어요. 그러면 관성이 될 거 아니에요, 정관격. 그런데 우봉 을을 만났어요. 그러면 인수가 되죠. 그러면 관과 인이 같이 상생을 하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고에서 두 개가 투출해서 관인상생격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천간으로 투출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게 관인상생격이에요. 관과 인이 상생하는 것이죠. 또 인이 능이 거진중 암중토 요 인수 뭐예요? 인수가 요걸 진중의 무토를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두 개가 투출해서 합이 되면서 유정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밑에 있을 거예요. 한번 봅시다. 예. 없네요. 이게 그러면 합이 유정하다라고 했는데 합은 없는데요. 양간이 투출한 거죠. 그냥 양간이요. 합한 거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합이 되질 않죠. 자, 그런데 우여 갑생 축월에 태어나서 신금이 투출하면 관성이에요. 정관격이죠. 그런데다가 사유축 해서 궁극을 이루고요. 투간이 기토가 됐으면 관성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관성이 아니죠. 이건 재성이죠. 재성이 재성관 해주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인목을 넣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일단 일주가 재생관을 하려면 일주가 유근해야 돼요. 재생관에도 재생관을 하는데 일주가 유근하지 않으면 감당을 못하죠. 아직은 이런 지금 격국 용신 격 잡는 법만 이렇게 심해점 선생이 가르쳐 주고 계신데 나중에 보면 유군이냐 무군이냐에 따라서 또 상신이 틀려져요. 여기 있네요. 양 두간이 투출해서 더불어 지지와 회곡을 이루어서 유정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무정한 것인고 반대로 서로가 배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 임생 미월이에요. 그럼 기토가 투출하면 정관이죠. 정관인데 지지로 뭐예요? 해나 묘가 있어 갖고 해면이 목국을 이루면 상관국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상관국이면 이 기토가 상관한테 당하잖아요. 목국토로 당하니까 안 좋다. 이것은 관과 지지가 모여서 합하지만 무정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격을 우선 깨지를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격국론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격국론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간목이 진월에 태어나서 무토가 투출하면 재성이죠. 그런데 혹 임계수가 같이 투출하면은 인성이 두 개가 투출한 거예요. 그런데 무토가 개수가 무토와 합을 하고 재성과 인성이 둘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임수가 있으니까 재성과 인성이 둘 다 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탐재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죠. 이게 재성이죠. 예, 재성인데 괴수가 탐을 해요. 그래서 탐재가 돼서 괴인, 인성이 날아가는 거죠. 예, 또 여기 이 속에 재성이 또 들었죠. 그러면 이 괴수, 임수도 잘못하면 날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천간으로 두 개가 투치를 했으나 합을 해갖고 무정한 거예요. 합이 돼서 무정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토가 둘 다 깨는 거죠. 예. 또 만약 간목이 수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신금이 관성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정화가 상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천간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관이 오술 화국을 이루어서 더군다나 이 정관을 깨니까 월지가 인과 오가 모여서 상관국을 이루니 이것은 뭐요? 두 개의 천간에 떴다 하더라도 지지와 더불어 모임이 있어 갖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해서 무정해지는 거죠. 네, 상관국을 이루니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구조를 맞춰 놨어요. 그리고 제가 전부 이렇게 심여첨 선생은 이렇게 내리 써서 한글로 다 이렇게 돼 있는 걸 제가 전부 이렇게 보기 설명하기 좋게 보기도 좋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본래는 오하가 본래는 없어야 되죠.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오하와 이게 본래는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술중에 신금이 투출해서 정관격인데 정화도 하나 투출하고요. 오술 화국을 이루고 있고 해서 상관국을 이루니까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정관을 깨니요. 네, 다섯 번째 우유 또 있다. 뭐가 있냐? 유정하면서도 끝내는 무정함을 이루는 것은 어째서인가? 유정한 척 하는데 처음엔 유정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무정해 보이는 건 어떻게 된 거냐? 간목이 진월생이에요. 그리고 임수를 만나면 인성이 될 거 아닙니까? 진월에 임수. 그런데 또 병화를 만났어요. 그러나 진월에선 투출한 거는 없어요. 병화는요. 인수는 본래 반긴다. 설신위수. 일주가 설하는 걸 반기죠. 왜냐면 인수는 일주를 생하니까. 일주는 또 설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병화가 뿌리는 없어도 여튼 설을 하고 있어요. 마치 성격인 것 같지만 화는 등이 생토 뒤집어서 토를 생한대요. 그리고 진토 중에 아까 무토를 또 무토가 살아 있잖아요. 무토를 생하니 인격이 불청하다라는 거예요. 요거에 바로 요런 격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화가 여기 있죠, 있기야. 근데 수국화를 하려고 하지만 안 하고 이렇게 여기서 병화가 무토를 생해줘서 무토가 임수를 극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간으로 임수가 천간으로 투출하고 지주에서 만약 이제 요거 하나 또 만들어 놨어요. 신과 자가 모여서 병화가 역시 투출해도 아무런 지장은 없겠죠. 왜냐면 신자진 수국을 이루니까요. 이렇게 병화는 아무 관계 없어요. 신자진 수국을 이루어서 임수가 투출하니까 인수격이 아주 강하게 됐죠. 병화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갑생진월에 임수가 투출하면 인성인데 병화가 투출하지 않고 지지가 술토를 만났어요. 그러면 술과 지는 충이 될 거 아니에요. 이자는 붕충이 돼서 토가 동해요. 간두의 임수가 난통 원령의 통군을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건 토는 붕충을 오니까 토만 강해진다 이거예요. 그 안에 있는 토는 강해지는데 그 안에 있는 작은 분자들은 역이나 중기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인격이 불성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진술충을 해서 토만 남고 토국수를 하는 형국이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 때문에 모두 유정하면서 끝내는 무정하다는 것이니 부자는 될 수 있으나 귀함은 없다라는 것이죠. 귀함은 없다.
예. 또 유 있다. 무정하면서 끝내는 유정자는 어째서인가? 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제 거의 이제 끝이 다 돼 가네요. 6번째는요. 개생진월이에요. 개수가 진월에 태어나면 무토가 투출하면 관격이 되겠죠. 그런데 지지로 신자를 만났어요. 아, 그럼 일주가 엄청 강해지겠죠. 이 수국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간과 더불어 지지가 모여서 상극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상극이 돼요. 예, 이렇게 하면 상극이 되죠. 왜냐하면 토국수를 하니까요. 그러나 극하는 자가 곧 겁쟁이, 이 겁자가 되잖아요. 예, 이렇게 신자진 수국을 해도 겁자격이니까 이 관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비용. 예를 들어서 월급은 관을 쓴다. 예, 관 쓰잖아요. 월급은 무슨 상처가 있겠는고. 예, 그러니까 이 관은 용신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수국을 이루니까 관을 쓴다. 토를. 예, 수체 토화용조예요. 예. 우유 또한 만약 병생진월이에요. 무토가 투출하면 뭐예요? 식신이 되겠죠.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면. 예, 화생토 하니까. 우유, 임수가 또 살인데 투출했어요. 이건 양간이, 왜? 진토니까 임수는 뿌리를 내렸잖아요. 그리고 무토는 올라왔고요. 두 개가 천간으로 투출해서 상극을 이루니까 좋다. 그럼으로써 서국자, 극하는 자는 곧 편관이니까 비교하자면 식신대사란 것이다. 식신격의 살을 끌고 다니는 것이니 살은 복 만난다. 식신의 제함을 만남으로써 이자가 모두 아름다운 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은 더욱 귀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모두 무정하면서 끝내는 유정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셨죠? 격국론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차지류, 이와 같은 지류가 불가승수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즉, 이와 같은 예로서 곁들어서 깨닫게 할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 격국론에 대해서 심여첨 선생이 뭐라고 하냐. 자, 예를 들어 즉 이같이 내가 두루두루 깨닫게 할 테니 나를 쫓아와 봐라 라는 것이죠. 네, 이해가 되셨는지요? 네, 이 격국론이 억부론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억부론을 먼저 공부를 하고 이 격국론을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힘이 들어요. 진짜 이해가 안 될 때가 더 많고요. 왜냐하면 원령을 중심으로 해서 원령의 작용을 하는 거예요. 원령은 천간으로도 올라다니고 또 천간에서 원령을 극도하고 그래요. 원령이 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저 위에서 무토가 살아 있어서 을목이 천간에 떴지만 그 무토를 극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아직도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여하튼간 이런 경우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 월지 있죠. 이 월지가 아주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간이죠. 일간을 정리를 중시해서 월지에서 무슨 월에 뭔 일간이 태어났는가를 보면 이건 무슨 격이라고 하는데 천간으로 투출했을 경우 그 격은 세 가지 격이니까 여기 사고지는요. 그 격을 잘 정하면 돼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천간으로 투출한 기운이 없다 그러면 이거 하나 가지고 정하면 돼요. 그러면서 천간에 있는 기운을 살펴야 돼요. 이걸 위로 올라왔다라고 생각하고 만약 여기가 예를 들어서 무토다라고 하면 여기에 간목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가 이제 일주니까요. 일주에 이게 필요한 무슨 용신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간목이 이 월지를 극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월지가 기운이 올라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요. 이게 무토가 만약 있으면서 천간에 투출 안 하고 순수한 토로서 용신이 된다면 간목이 투출하면 이건 용신을 깨는 신이다라고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셨죠? 예. 그래서 참 이 격국 잡는데 참 무척 혼선이 와요. 제가 이게 두 번째 지금
저 끝까지 갔다가 5권까지 갔다가 지금 2권을 하는 건데 2권 첫 번째 또 하는 건데도 지금 두 번째 강의인데도 아직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다음 장은 11장으로서 형충지설이에요. 고와 묘의 형충지설인데 이 형화에서 충하거나 형하는데 좋냐 나쁘냐를 심여천 선생이 말씀하실 거예요. 아마 연해자평하고는 좀 틀리게 말씀하실 거예요. 연해자평은 고는 충을 해서 꺼내서 쓰라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세요. 네, 그럼 벌써 그만큼 고나 묘는 충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거고요. 물론 임철조 선생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진술충미는 형충파해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재관이과에서 불충불발, 충하지 않으면 발하지 않는다. 이 설 비록 속소에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자평선생 명조에서 선생 명조를 살펴보면 그거는 아니다. 옳은 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충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런 이론이 있으니까 쭉 저하고 저는 이 강의를 위해서 진짜 하루에 3-4시간을 이걸 번역을 하고 가상 사례를 말씀하신 걸 전부 풀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죠.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병화가 진월에 태어나서 무토, 범기가 있고요. 이거 임수는 을개무니까 중기가 투출한 거예요. 그래서 진술충묘월은 그렇죠. 진술충묘월은 격이 쓰임이 6가지나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기토가 투출해도 써요. 격만 바꾸면 되니까요. 정평관만 바뀌는 거죠. 이건 식신격인데 기토가 투출하면 상관격이 되겠죠. 자, 오늘 강의도 이렇게 마치고 내일은 또 적천수 한번 강의하겠습니다. 적천수는 쉬워요. 수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좀